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29살 외국인 교사 케이트가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착하기만 했던 그녀에게 왜 이런 잔혹한 운명이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을 기리며 8년째 한국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가 몰래 써놓고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짧지만 뜨겁게 한국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감동 실화예요. 2017년 2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선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케이트 밀러 27살의 호주 시드니 출신 영어교사였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착하기만 했던 케이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에게 찾아올 잔혹한 운명을. 케이트는 어려서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택했고 졸업 후 바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시드니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인 정덕순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정 교장은 케이트를 보자마자 그녀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훗날 회상했어요. 케이트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설레네요. 아이들과 빨리 만나고 싶어요. 케이트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이 초등학교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중간 규모의 학교였어요. 전교생이 500여 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케이트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영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16시간의 수업과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맡았어요. 첫 수업 준비를 위해 케이트는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호주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게임과 노래들을 연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3학년 1 반교실에 들어선 케이트를 본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금발의 파란 눈의 외국인 선생님을 실제로 보는 것이 처음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온 케이트 밀러 선생님이에요. 케이트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밝게 웃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경직되어 있었지만 케이트가 준비한 호주 코알라 인형을 보여주자 금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친구 이름은 올리예요. 케이트는 아이들의 질문에 한국어로 정성껏 대답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대답할 때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좋아했어요. 케이트는 첫 시간부터 아이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녀는 딱딱한 교과서 수업 대신 호주의 캥거루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선생님, 캥거루 정말 권투해요? 선생님, 호주에는 독거미가 많다던데 무서워요? 선생님, 호주 사람들은 모두 서핑해요? 케이트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해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케이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케이트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영어 일기를 써볼까요? 매주 한 번씩 선생님께 영어로 편지를 쓰면 선생님도 여러분께 꼭 답장을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외국인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정말이요? 선생님이 우리 편지 다 읽어주세요? 물론이에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을게요. 케이트의 약속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첫 주가 지나고 케이트의 사물함에는 아이들이 쓴 서툰 영어 편지들이 가득 쌓였어요. 어떤 아이는 가족 소개를, 어떤 아이는 자신의 꿈을, 또 어떤 아이는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썼어요. 케이트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답장을 써주었어요. 그렇게 케이트의 이 초등학교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편지들이 훗날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를. 케이트가 이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케이트만 보면 달려와서 안기곤 했어요. 특히 4학년 2반의 민준이는 케이트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였어요. 민준이는 평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케이트가 온 후로는 달라졌어요. 영어 시간이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고 했는데 진짜예요? 선생님, 저도 언젠가 호주에 갈 수 있을까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들에 케이트는 항상 정성껏 답해주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영어 일기에 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케이트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자주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케이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케이트는 민준이에게 특별한 답장을 썼어요. 민준아, 선생님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 너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야. 힘들 때는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말해줘.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야. 이런 일이 민준이만이 아니었어요. 5학년의 은서는 학습 부진으로 자신감이 없어했고 6학년의 진우는 아버지의 실직으로 힘들어했어요. 케이트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더욱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써주었어요. 방과 후에도 케이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운동장에서 호주식 게임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케이트를 진짜 언니나 엄마처럼 따랐어요. 정덕순 교장 선생님도 케이트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케이트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서 진짜 순수함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케이트의 대답에 정 교장은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4월이 되자 케이트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호주 펜팔 친구 만들기였어요. 케이트는 시드니에 있는 자신의 모교에 연락해서 한국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호주 아이들을 찾았어요. 정말이요? 호주 친구들이 우리한테 편지를 써줘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희들이 영어로 편지를 쓰면 호주 친구들이 답장을 해줄 거야. 정말 신나지 않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외국 친구와 펜팔을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호주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케이트는 아이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주고 문법을 고쳐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5월 어느 날 드디어 호주에서 첫 답장이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우체국 봉투를 받아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정말 왔어요. 호주에서 편지가 왔어요. 케이트는 아이들이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케이트는 홀로 교실에 남아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증상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의 몸에 찾아온 이상 신호를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들이 그 불안감을 덮어주고 있었거든요. 케이트는 몰랐어요. 이미 그녀의 몸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2017년 6월 케이트의 몸에 찾아온 이상 증상들이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던 기침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왔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케이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얼굴이 하얘졌어요. 많이 아파요? 케이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케이트는 드디어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2017년 6월 15일 케이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이트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케이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29살의 나이에 암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케이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케이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언제 말해야 하죠? 의사는 당분간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저녁 케이트는 호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고 아버지는 즉시 한국으로 가서 케이트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케이트야, 당장 치료받으러 호주로 돌아와. 거기 병원이 뭘 한다고 그래? 시드니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뭐라고? 케이트, 정신 차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아요. 케이트의 부모님은 며칠 동안 설득했지만 케이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케이트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케이트는 그날부터 더욱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매일 밤 항암 치료로 지쳐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그것만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일이었어요. 7월이 되자 케이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아이들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서가 케이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케이트는 은서의 따뜻한 마음에 울컥했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은서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케이트는 그날 밤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두기로 한 거예요. 언젠가 자신이 없어졌을 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케이트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30통의 편지를 썼어요. 각 아이들의 성격과 상황에 맞춰서 정성스럽게 썼어요. 민준이에게는 이렇게 썼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너는 정말 착하고 사려 깊은 아이야. 부모님이 싸우실 때도 있겠지만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아이야. 언젠가 너도 가족을 꾸리게 되면 따뜻한 아빠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그때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선생님이 항상 하늘에서 응원할게. 은서에게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은서야, 너는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정말 멋진 아이야. 내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많이 배웠어. 공부가 어려워도 괜찮아. 내 마음씨가 이미 100점이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케이트는 밤새도록 아이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요. 각 편지마다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와 응원의 말을 담았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케이트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자신이 떠나더라도 아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아직 몰랐어요. 이 편지들이 몇 년 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지를. 케이트의 몸은 더욱 약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선생님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케이트는 이번 학기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꿈나무 프로젝트였어요.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꿈을 나무 모양으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적어보는 활동이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꿈나무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케이트 선생님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은서는 이런 꿈을 적었어요. 저는 병원 선생님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케이트 선생님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케이트는 아이들의 꿈나무를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이런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케이트는 수업 중간에 자주 쉬어야 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었어요. 그 모습이 케이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케이트는 드디어 정덕순 교장 선생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했죠. 교장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정 교장은 이미 케이트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케이트 선생님, 혹시 많이 아프신가요? 네, 실은 제가 암에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 교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언제 말할 건가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해요. 케이트는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써둔 편지들을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편지들은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쓴 거예요. 언젠가 아이들이 저를 그리워할 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 교장은 케이트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어요. 11월이 되자 케이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했어요. 의사는 케이트에게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다고 통보했어요.
케이트 씨,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셔야 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감염 위험도 크고요. 케이트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덕순 교장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좀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 언제 다시 와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곧 나아서 돌아올게. 그동안 우리 약속 잊지 말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케이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항암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어느 추운 날 정덕순 교장 선생님이 깜짝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을 그리워해요. 병문안을 가는 게 어떨까요? 케이트는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민준이, 은서, 진우를 비롯해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왔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케이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케이트는 많이 야위었지만 아이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가 카드 만들어 왔어요. 은서가 색종이로 만든 대형 카드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아이들의 손글씨로 케이트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롤링페이퍼도 썼어요. 진우가 예쁘게 꾸민 롤링페이퍼를 건넸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성스럽게 쓴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케이트는 아이들의 정성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아이들은 병실에서 케이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비록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케이트에게는 마지막 행복한 추억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케이트는 정교장에게 부탁했어요. 그날 밤 케이트는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더 썼어요. 아이들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선생님은 항상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케이트는 이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다른 편지들과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아이들과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케이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의사들은 이제 몇 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이트는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부모님과 긴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보낸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케이트야, 우리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케이트는 부모님께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세요. 어머니 헬렌 밀러는 딸의 마지막 부탁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어느 이른 아침 케이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생각하며 평안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29살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할 거였어요. 정덕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케이트의 부고를 전했을 때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케이트 선생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 하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던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정교장의 설명에 아이들은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고 진우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 정교장은 케이트가 맡긴 편지들을 꺼내들었어요. 케이트 선생님이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써놓으셨어. 선생님의 마지막 선물이야.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조촐한 추모식이 열렸어요.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케이트와 친했던 동료 교사들이 모여서 케이트를 기렸어요. 아이들은 케이트가 좋아했던 호주 동요를 불렀고 케이트와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추모식이 끝난 후 일주일 뒤 호주에서 편지 한 통이 학교로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헬렌 밀러, 케이트의 어머니였어요. 정덕순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의 어머니 헬렌 밀러입니다. 케이트가 얼마나 한국과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케이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0씩 학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케이트가 남긴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교장은 편지를 읽고 깊이 감동했어요. 케이트의 부모님이 슬픔 속에서도 딸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곧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케이트의 학생들에게. 우리는 케이트의 부모님입니다. 케이트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케이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슬프겠지만 케이트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케이트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사랑을 담아 헬렌과 데이비드 밀러. 아이들은 편지를 읽고 또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따뜻함도 느꼈어요. 케이트의 사랑이 바다를 건너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케이트 밀러 장학금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이 작은 시작이 몇 년 후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거였어요. 케이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어요. 이 초등학교에는 케이트 밀러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매년 호주에서 보내오는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왔어요. 정덕순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학교에 계셨어요. 이제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케이트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어요. 교장실 책상 위에는 케이트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공사가 들어왔어요. 오래된 교실 바닥을 새로 깔고 벽을 다시 칠하는 공사였어요. 케이트가 사용했던 교실도 새 단장을 하게 되었어요. 공사인부들이 교실 구석 책상을 옮기는 중에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는데요? 책상 뒤 틈새에서 먼지가 쌓인 큰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케이트의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마이너스 케이트. 공사인부는 급히 정덕순 교장을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 이거 케이트 선생님 것 같은데요. 정 교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어요. 4년 만에 발견된 케이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아이들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 교장이 이미 전해준 편지들과는 다른 편지들이었어요. 케이트가 따로 준비해둔 또 다른 편지들이었어요. 편지맨 위에는 정 교장에게 보내는 쪽지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만약 이 편지들을 발견하신다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전해주세요. 그때쯤이면 아이들이 더 성숙해져서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각 편지에는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케이트. 정 교장은 깜짝 놀랐어요. 케이트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뒀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학교에 한 명의 중학생이 찾아왔어요. 바로 민준이었어요. 이제 16살이 된 민준이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져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케이트 선생님 추모일이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준이는 매년 케이트가 돌아가신 날이 되면 학교에 와서 케이트를 기렸어요. 민준아 잘 왔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정 교장은 민준이에게 오늘 발견한 편지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말이요? 케이트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 또 다른 편지를 써놓으셨다고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케이트 선생님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 다른 친구들도 모두 불러야겠다. 며칠 후 정 교장은 케이트의 옛 제자들을 모두 연락했어요. 은서, 진우를 비롯해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로 모였어요. 이제 모두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4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들의 모습에 신기했어요. 와, 민준이 완전 커졌네. 은서야, 너도 엄청 예쁘게 자랐다. 아이들은 반가운 재회를 나누었어요. 정 교장이 아이들을 케이트의 옛 교실로 데려갔어요. 공사로 깨끗해진 교실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케이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케이트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남겨놓은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됐어.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편지들은 케이트 선생님이 너희들이 중학생이 되면 읽으라고 하신 거야. 아마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야.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케이트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써놓은 또 다른 메시지가 궁금했어요. 자, 이제 각자 조용히 읽어보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어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케이트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4년의 시간을 건너온 케이트의 마지막 선물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편지를 읽은 후 아이들은 각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케이트 선생님의 따뜻한 메시지는 여전했지만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들에게는 더 깊이 와닿았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 케이트 선생님처럼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해요. 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정 교장은 민준이의 꿈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케이트가 심어준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은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의대에 가려고 해요. 케이트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호주에 가서 케이트 선생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진우는 조금 다른 꿈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케이트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케이트의 영향을 받아 멋진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정 교장이 케이트 밀러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케이트 선생님 부모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벌써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 정 교장은 장학금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밑에서 자란 수진이는 장학금으로 학원비를 지원받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조손가정의 태민이는 교재비와 급식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가 아파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지은이는 케이트 밀러 장학금 덕분에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때 모두 힘든 상황이었잖아. 민준이는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고 은서는 성적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고 진우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지. 정 교장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각자의 아픈 사연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정 교장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얘들아, 호주에 계신 케이트 선생님 부모님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신대. 그동안 편지로만 인사드렸는데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케이트 선생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응, 그런데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면 어떨까? 케이트 선생님을 기리는 의미로 말이야.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케이트 선생님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후 아이들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케이트 선생님을 기리는 작은 기념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용돈을 모아서 케이트 선생님 사진과 추억들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보자. 은서가 제안했어요. 아이들의 열정에 정 교장도 감동했어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몇 달 동안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케이트 밀러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도 동참했어요. 학교 한 구석에 케이트를 기리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케이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으고 케이트가 아이들에게 써준 답장들도 정리했어요. 심지어 케이트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호주 코알라 인형도 찾아서 전시했어요. 2024년 봄 드디어 헬렌과 데이비드 밀러 부부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60대 중반의 부부는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었어요. 학교에서 열린 만남의 날 아이들은 케이트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헬렌 할머니, 데이비드 할아버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헬렌은 눈물을 흘렸어요. 케이트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헬렌이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트 선생님 기념 공간을 보여주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케이트의 사진과 함께 아이들과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도 있었어요. 케이트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어려운 친구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이가 대표로 설명했어요. 헬렌과 데이비드는 아이들의 정성에 감동받았어요. 딸이 심어놓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선물이 있어요. 헬렌이 큰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케이트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호주 인형들과 케이트가 직접 그린 한국 여행 그림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케이트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린 그림들이에요. 한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죠. 아이들은 케이트의 그림을 보며 또다시 감동했어요. 그림 속에는 한복을 입은 아이들과 궁궐 그리고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헬렌과 데이비드는 정 교장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장학금을 10년이라고 했지만 평생 계속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을 보니 케이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영어교육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은서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고, 진우는 국제학과에 진학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모두 케이트 밀러 장학금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헬렌과 데이비드 밀러 부부가 약속대로 매년 장학금을 보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느 날 민준이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준이는 즉시 헬렌과 데이비드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시드니에 도착한 민준이를 공항에서 만난 헬렌은 눈물을 흘렸어요. 케이트가 사랑했던 제자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신의 고향까지 찾아온 것이 기적 같았어요. 민준아, 케이트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헬렌이 민준이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헬렌과 데이비드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케이트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케이트의 일기장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매일을 꼼꼼히 기록해뒀어요.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 아이의 눈에서 호기심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다. 은서가 오늘 울면서 수학이 어렵다고 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도와주고 싶다. 이 아이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훈의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가 걱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내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케이트의 일기 곳곳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준이는 헬렌과 데이비드에게 한국의 근황을 자세히 전해주었어요. 진우가 국제학과에서 공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케이트 밀러.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말해주었어요. 특히 태민이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수진이는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케이트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헬렌과 데이비드는 아이들의 성장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케이트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데이비드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호주에서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신도 케이트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은서, 진우와 함께 케이트 밀러 후속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케이트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어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케이트 밀러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케이트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오늘도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어요.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